여러분, 한국생명이 외화 영구채에 대한 신종자본정권입니다. 영구채에 대한 조기상환,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을 늦췄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화들짝 놀란 거죠. 이건 뭐지? 이거 잘못하면 외국인들이 채권을 안 사는 것 아니야?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시장에 지금은 저는 충격을 주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DB생명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됐습니다. DB생명은 외화는 아니에요. 다행히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행은 아니죠. 300억 규모가 되는데요. 300억 규모가 되는데 똑같은 영구채입니다. 신종자본정권에 대해서 이거 연기했어요. 6개월 연기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보험사들 괜찮아?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시장에는요 화두가 되고 있어요. 근데 실제 보험사들 괜찮을까요? 일단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죠. 10월 보험사 채권 매도액입니다. 2조 1223억 원이에요. 야,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여러분, 보험사는 채권의 큰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채가 나오든 은행채가 나오든 특수채가 나오든 여전채가 나오든 회사채가 나오든 보험사는 큰손이기 때문에 채권을 사주는 역할을 많이 해요. 그런데 지금 보험사가 채권을 팔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보험사 내부에 뭔가 터진 거예요. 뭔가 터진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터졌느냐? 여러분 보세요. 지난 9월부터 팔기 시작했습니다. 9월에 2,823억 원을 팔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10월에는 2조가 넘게 2조 1,223억 원을 팔았습니다. 팔을만 하더라도 사들였잖아요. 3조 9,084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9월부터 이게 반전되기 시작한 거예요. 반전되기 시작했어요. 왜 이럴까요? 왜 보험사가 보유한 채권을 팔까요? 핵심은요, 여러분, 돈이 안 도는 거예요. 돈이 안 도는 거예요. 보험사 입장에서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생명이 외화연구채를 발행을 하고, 그죠? 그 돈을 가지고 보험사를 운영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DB생명이 300억 규모의 연구채를 발행을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 보험사 운영에서는 자금들이거든요. 대출도 해주고 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외화채권이든 원화채권이든 이렇게 발행을 하면 만기가 다가올 거 아니에요. 만기가 다가왔을 때 다시 차환 발행이 돼야 됩니다. 차환 발행이. 그런데 이 차환 발행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빌렸는데 이게 다시 한번 더 빌리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보험사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신용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레고랜드에서 시작된 채권의 위기는요. 지금 전 시장을 휩쓸고 있다고 했잖아요. 보험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보험사는 규모가 크잖아요. 게다가 말입니다. 이자 많이 줄게. 내 거 사줘. 이렇게 하더라도 8%를 제시했는데도 지금 쉽게 말하면 입찰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채권의 입찰이.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지금 보험사들은 보유한 채권을 팔아서 그 돌아오는 회사채를 막고 있다는 뜻입니다. 막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보험사의 위기가 지금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문제는요. 9월에 2,823억 원이었지만 10월에는 2조가 넘잖아요. 그러면 11월에는 어떻게 될까요? 11월에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게 신종자본정권이라는 연구체는요. 여러분 2017년부터 시작을 해서 보험사 계속해서 발행을 했습니다. 그 규모도 적지 않습니다. 2021년 보면은 5조 9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2022년 6월 말에까지는 보면 6조 8천억 원이에요. 다시 말해서 보험사들이 유동성, 자금을 돌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이게 신종자본정권을 돌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게 쉽게 말하면 연장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갚아야 될 돈은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당장 말입니다. 빅3 생보사만 하더라도 빅3 생보사 연말까지 2달간 충당해야 될 자금이 6조 4천억 원입니다. 6조 4천억 원. 6조 4천억 원이면 여러분 이게 후순위채를 발행을 하든가 아니면 신종자본정권 연구체를 발행하든가 이렇게 발행을 해서 자본을 조달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오죽했으면 DB생명의 300억이 이게 발행이 안 됐겠습니까? 발행이 안 되니까 나 조기상환 못하겠어 연기할래 하면서 6개월 연기한 거예요. 물론 문제는 없다고 하죠. 정부는 보험회사도 문제가 없다고 해요. 뭐 RBC라고 해서 직업 여력 높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시장에서는요 지금 보험사에 대해서 굉장히 고깝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채권을 팔기 때문에 그만큼 충격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특히 말입니다. 300억 원 가량이 되는 이 신종자본정권을 연장하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6개월을 연장해서 2023년 5월 13일까지 연장했다는 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보험사에게 점점 위기로 다가온다. 6조가 넘는 자금 6조 4천억 원을 지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면 여러분 안 되면요 보험사는 어쩔 수 없이 자산 매각해야 됩니다. 보험사들 지점들 많이 갖고 있잖아요. 자기 건물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대체제라고 이야기하는 거 말입니다. 대체 투자라고 하는 부동산. 지금 부동산은 싸지만 매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요즘 말입니다. 보험사에 돈이라도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요즘 보험 가입하는 사람 진짜 없거든요. 오히려 말입니다. 너턴 보험도 빼서 지금 저축은행에다가 예금할 판입니다. 저축은행의 예금이 워낙 좋으니까 말입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저축은행의 저축예금은요 10%까지 주는 것까지 등장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에 돈이 안 모여요. 보험사에 돈이 안 모이니까 지금 보험사는 유동성 위기에 처해지게 된 겁니다. 유동성 위기. 진짜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해지게 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장난 아니잖아요. 보험사도 사업단위 대출이 굉장히 많아져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시중에서는요. 지금 돈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국고채 대비 한전채나 회사채 그리고 여전채 신용 스프레드를 보면 이게 국고채는 국고채하고 보면요. 와 여전채는 2.086이에요. 그러면 절대로 여전채를 안 산다는 거예요. 국고채를 사지. 신용 스프레드가 그 범위가 크다는 것은 위험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잖아요. 여전채라는 게 캐피탈사나 카드사예요. 여신 전문
금융기관을 여전체, 거기서 발행하는 채권을 여전체라고 하는데 이게 뭐 2.086까지 올라갔으니까 지금 시장의 어떤 위험성 굉장히 크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한전채는요. 한전채 이상하게요. 한전채가 회사채보다 더 높습니다. 1.5583입니다. 국고채 대비해서 한전채하고 스프레드가 금리차가 그러면 한전채가 더 위험하다는 거죠. 한전채는 특수채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회사채는요. 1.448입니다. 1.448이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보험사들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예, 뭐 여전체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전체. 예, 그렇다면 여러분 시장의 위험은 어떻게 될까요? 시장의 위험. 시장의 위험은요. 저는 굉장히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채가 1.448이니까 예, 그만큼 보험사들에게는요. 그 어느 때보다 예, 지금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 그리고 이 유동성 위기를 잘 넘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잘 못 넘어갈 때는 예, 시장에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보험사들이 말입니다. 채권을 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험사들이 채권을 팔고 있어요. 그 이유는요. 자금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이게 지급 여력 비율을 맞추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지급 여력 비율을. 일반적으로 지급 여력 비율은 150%입니다. 예, 150%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지금 돈이 안 들어오니까 예, 누군가 보험을 많이 가입을 해줘야 되는데 가입을 하지 않으니까 이게 지급 여력 비율이 자꾸 떨어져요. 그래서 채권을 팔고 있거든요. 사야 될 채권을 자꾸 파니까 이게 결국은 위기가 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보험사들이 모여서 말입니다. 예, 우리 것도 사줘. 우리 것도 환매 채권 네, 이거 RP라고 이야기하는 거 사주라. 우리도 사줘야지 한국은행이 안 사주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예, 상황이 어렵고요. 심지어 말입니다. 유동성 규제 한시적으로 안 해달라 이거예요. 한시적으로. 예. 지급 여력 비율이라고 하는 RBC를 150%로 하는데 이거 내려달라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건의한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예, 상황이 진짜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를 그대로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 어느 때보다 보험사들의 위기도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물론 예, 큰 보험사들은 괜찮겠지요. 괜찮아야 되고요. 예, 그러나 작은 보험사들은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만큼 보험사의 유동성 위기는 점점 커지고 있고요. 이 유동성 위기가 좀 가라앉아야 되는데 이게 가라앉지 못하고 계속 커질까 솔직히 좀 두렵습니다. 예, 우리가 시장을 지금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되는 것도 그 이유거든요. 여기에다가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은요. 보험사들에게 또 한 번의 충격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을 할 거니까 거기에 대한 위기도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보험계에서요. 야, 보험에다가 저축성 예금 안 넣겠다 이거예요. 차라리 그냥 시중은행에 넣으면 그 정도 금리 나오는데 왜 넣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보험사는요. 당분간 예, 위기를 겪을 거고 이 유동성 위기는요. 예, 규모가 작은 보험사일수록 더 크게 겪지 않을까. 네, 저는 그런 예상해 봅니다.